하는 것들 니클로사마이드란 게 요 다시 한번 요걸 제가 5문장 5줄 된 거 다시 한번 요거 해석하고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요 니클로사마이드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그 세포가 요게 지금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된 게 요게 이제 과산화수소예요. 우리말로 과산화수소. 이걸 뭐라 그랬죠? 과산화수소가 어디에 속한다 그랬어? 활성산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 이제 항산화 쪽 의학에서 말하는 활성산소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비타민C 치료,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비타민C 고농도 그 치료법인데, 주사요법. 비타민C 고농도요법 중에 하나인데 그 항암 원리도 이 과산화수소를 발생시켜가지고 항암작용을 일으키는 원리가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꼭 이것만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과산화수소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어떤 요 에이팝토시스가 계속 나왔죠. 이제는 알겠지, 이제 이거 뭐죠? 그래요, 자살, 세포 자멸, 에팝토시스, 세포가 스스로 죽는 거. 그게 우리 그 세포가 이제 프로그램화 돼 있다고 그랬고, 이게 실제적으로 저게 이제 문제가 있는 세포를 우리 몸에서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노화, 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노화돼서 우리 때 밀러 가잖아. 그 때가 사실 그게 뭐야, 그게 사실. 그거예요. 다 죽은 세포가 계속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밑에 표피에 보면 계속 세포가 만들어져. 주기가 있어요. 세포가 계속 사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자꾸 떨어져 나가는데, 근데 이 암세포의 문제는 뭐예요? 안 죽어요. 그 죽어줘야 되는데, 안 죽고 계속, 그러니까 이 에팝토시스라는 과정이 멈춰버린 거야. 암세포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서 이 에팝토시스 과정을 좀 예민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예요. 이 니클로사마이드라는 게. 그러니까 항암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제 그 원리가 여기 보면은 many other target를, 여기 타겟이라는 게 영어인데 우리말로 뭐지 저게? 표적. 그래, 표적. 그래서 왜 여러분들 그 항암 치료 중에 무슨 치료가 있어요? 표적 치료가 저거예요. 타겟. 저기 타겟으로 하는데 표적 치료. 옛날에 이제 항암제가 있고 그 표적 치료 있고, 요즘은 이제 뭐 이제 그 면역 항암제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표적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스테3, 너츠, 옥스포스, 여기 NK, 카파, B, 여기 윈, 베타카타닌, 엠토르 지금 쭉 연결된 거. 오늘 이제 요걸 볼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래서 이걸 타겟으로 해서 이런 올드 워밍 드러그,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래됐다고 그랬죠. 1958년도에 나온 저희 그 구충제라고 했어. 이 오래된 구충제가 내 그 드러그 초이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항암 약물 중에 선택지에 가장 이제 좀 탑에 올라가 있다. 특히 여기 보면은 more aggressive 글루타민 캔서라고 했어요. 이것도 좀 뒤에 또 내가 한번 얘기할 거예요. 여기 보면 글루타민이라는 게 나와. 글루타민도 오늘 또 얘기할 거예요. 글루타민은 그냥 지금 벌써 얘기하면 그냥 아미노산의 한 종류예요. 아미노산.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해 나와. 그래서 이 글루타민, 그 중에서 이제 암에 있어서 저기 글루타민이 또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루타민을 또 이제 많이 또 땡기는 그런 암들이 있거든. 그게 훨씬 공격적인 암들. 그래서 특히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게 유효하다. 이런 말들. 그래서 이제 요걸 지금 볼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이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책에서 뭘 했냐면, 이게 이제 계속 나왔어. 암의 5가지 특징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보면 팝스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젊으신 분들, 화장 아무거나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고 그러지. 화장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이제. 왜? 거기 그 안에 모든 우리가 그런, 특히 여성 호르몬 교란시키는 그런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호르몬 교란 물질, 그런 것들, 환경 호르몬. 여기 팝스라는 게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장을 이제 아무거나 쓰지 말라고. 화장품. 특히 그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암들, 유방암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면 그게 되는데, 저런 거 이해 없이 그냥 뭐 암 생기니까 그냥 무조건 항암 치료하고 그거 끝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음식도 마찬가지. 음식, 먹는 거, 그리고 이거 환경과 관련된 거,
우리 주변에 거의 대부분이 지금 다 오염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발암물질이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환경들이 암을 일으키는 환경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대사치료의 개념이 어떻게 보는 거냐면, 계속 그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세포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이제 나오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거. 그래서 세포 신호가 자꾸 이제 비정상적으로 되다 보니까 세포 대사, 저 이제 계속 대사 치료 얘기 나와요. 대사란 거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내가 쉽게 얘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포 대사도 비정상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성장 인자도 비정상적으로 되고, 그리고 면역 반응도 비정상적으로 되면서 세포 분열이 빨리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암세포의 자살, 아까 뭐랬어요, 여기 에파토시스. 그래서 암세포의 자살이 감소해서 결국에는 이제 암에 계속해가지고 이제 암이 발생하고 하는 그런 기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현대의학 쪽에서도 계속 이런 것을 좀 연구한다니까요. 이런 분자 생물학, 유전학 같은 데서. 그래서 이걸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그러면 요 비정상적인 세포 신호가 어떤 게 있는가. 그때 그래서 한번 넘어갔는데 아마 잘 기억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정리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암호 같죠? 해지하고 시그널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한 윈트 베타 카테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트라는 게 있고, 뭐 TLR4, TLR9, 뭐 인테그린, 에스트로겐, 수용체, 그 다음에 EGFR, 뭐 쭉 이런 것들이 다 비정상적인 우리 세포 신호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이런 이름들이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제 이걸 하면서 제가 이제 PPAR까지 여기까지 이제 나오는데 지금 언급된 게 이 중에서 뭐죠? 요거 윈트, 이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요거, 윈트.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나츄라는 게 있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그 책에 있어요. 이게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윈트 신호를 볼게요. 윈트 신호는 이것에 의해서 조절되는데 이게 뭐냐면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졌대. 항바이러스 효과. 그래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도되는 암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라는 게 있거든요. 헤르페스. 여기 여러분들 피곤할 때 옆에서 나는 거.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상포진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가장 흔한 헤르페스 바이러스 다 종류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HP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궁경부암 같은 거. 요즘 그래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접종하죠? 이게 그거예요, 그거. 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거. 뭐 CMV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바이러스와 연관돼 있고, 또 그 다음에 신호는 또 여기 보시면 고라세포와 파골세포의 정상활동 방해해서 암의 뼈 전이. 왜 암 하시다 보면 나중에 뼈에 전이 되시는 분들 있잖아. 그죠? 유방암도 특히 잘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뼈 전이. 그래서 이거에 그과 연관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 신호는 여기 보면 뭐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 뭐 시믹, 사이클린 D1 유전자. 이거는 유전자 이름이네 보니까. 이런 유전자들이 계속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이클린 D1 유전자는 유방암 환자의 3분의 1과 다른 많은 암. 예를 들어가지고 뭐 결장, 난소, 신장, 자궁경부암, 간암, 육종 등에 있어서 어쨌든 이 신호가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치료가 우리가 대사치료에서 쓰는 약물 중에서 아스피린, 디피리다몰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일단 그 역할을 해준대요. 저걸 좀 막아주는, 방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이게 구충제 니클로사마이드잖아요. 니클로사마이드도 요거를 이제 하는데 도움을 준다. 여기 보면 니클로사마이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NSAID나 비타민 D3 같은 것도 이제 그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하나가 언급이 됐고, 그래서 위에서 이제 하나는 이제 해결했고, 그 다음에 나츄라는 게 또 나와. 이것도 두 가지. 이것도 이제 비정상적인 신호인데 주로 자궁경부암과 관련된 신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쭉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나치나 설명 시믹 유전자 또 나오죠. 계속 이런 거. 이제 앞으로 보다 보면 이런 이제 그런 유전자 궁금하면 한번 검색해봐. 저기 그 유전자 그 암과 관련돼 있어요. 저런 유전자들이 계속 이런 분자 생물이나 이런 데서 통해가지고 연구되는 유전자들이에요. 암과 관련된 거. 그래서 암을 더욱 공격적으로 만든대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위암, 두경부암, 자궁경부암, 일부 유방암, 뭐 대장암 등등 이런 것들이 옛날에 이제 조금 전에 사용했던 그 니클로사마이드 이제 사용하면 이제 이런 신호를 해결을 해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다. 막아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암을 이제 항암 효과를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나왔고 나머지는 그냥 이름만 보고 넘어갈 거고요. 지금 이제 안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했냐면 요거 지금 요거 윈트 신호, 나츠 신호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그 암을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세포 신호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연결을 나와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포의 비정상적인 신호가 예를 들면 인터루킨 6. 이거 혹시 이런 거 많이 봤어요? IL 이렇게 된 거?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계속. 인터루킨이라고 IL6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인터루킨이라는 거 뭐 나오고, 그다음에 뭐 아까 TLR 나왔었죠? TLR 뭐 4가 있었고 9이 있었고 이런 신호가 일어나면 지금 자 이 부분에는 이제 스탯 3 요거 지금 요거 할 거예요. 스탯 3와 같은 무언가가 자극을 받게 된다. 자극을 받게 되는데 요거는 보면은 스탯 3는 전사 요소라예요. 전사 요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지난 시간에 뭘 앞으로 할 거라고 했냐면 DNA, RNA 이런 이제 그 유전자, 요즘 말하는 분자 생물학 그걸 좀 한번 잠깐 언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얘기할 거예요. 거기서 쓰이는 전사예요. 전사. 이 전사는 그때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일단 전사란 말 나오면 저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DNA하고 RNA가 있는데 RNA와 연관돼 있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어쨌든 유전자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과정에 속하는 그 용어다라는 거 알래요. 전사 계속 나와 이제 영어로는 트랜스크립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또 유전자 또 나와 여기 라스와 에키드 유전자 이름. 이거 계속 보면 그 대학병원에서 어떤 분들을 보면은 뭐 면역항암제 한다고 해서 검사 잔뜩 하는 게 있어요. 잘 읽어보면 저런 유전자 이름들이 막 나와. 그런 유전자 그런 검사도 하고 이게 유전자가 맞네 안 맞네 하면서 막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거 라스, AKT 유전자, 아까 뭐 CMYC 뭐 이런 것도 나왔었고 계속 저런 것들이 암과 관련된 유전자구나. 이렇게 일단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런 유전자들이 항진하게 되면 여기 보면 아세틸코액 이것도 좀 잘 알아놔요. 과도하게 생성이 되고 이 아세틸코액이가 여기 보면은 좀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는데 뒤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그냥 넘어가요. DNA 얘기 나왔죠? 히스톤이라는 게 나오는데 저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히스톤이는 아세틸화가 돼서 극성이 변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뭐 중성화 효과가 있다. 그래서 DNA 사슬이 느슨하게 된다. 이게 이제 촘촘히 딱 DNA가 묶여야 되는데 이걸 이제 느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발암물질이나 바이러스가 DNA로 쉽게 들어오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가 나타난다. 이런 원리인데 지금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그냥 넘어가면 사실 저기 DNA, RNA 또 뭐 계속 전사요소 계속 어렵기 때문에 뒤에서 한번 내가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런 얘기 모르면 이거 암만 읽어봐도 잘 몰라요.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발암물질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까 말했죠. 발암물질이라고 알려진 것들 이제 유전자 결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연변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구한 거야. 도대체 발암물질이 어떻게 하고 암을 일으키는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암을 일으키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이제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나온 게 스탯이라고 했죠. 스탯. 여기 나오잖아. 스탯3. 지금 요 얘기하는 거예요. 스탯3. 그래서 지금 스탯3가 이렇게 얘기 나왔고 그럼 스탯3가 뭐냐? 자, 요걸 해볼게요. JK 스탯 신호 전달. 제가 그냥 마음 비우고 분명히 들으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것도 보면 시토카인이 그냥 한번 볼게요. 수용체에 결합을 해요. 그리고 결합하면 여기 이제 JAK라는 인산화 효소가 활성화된대요. 효소 얘기 계속 나왔어요. 저게 효소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그 효소가 활성화되면 요 스탓이란 게 인산화에서 핵으로 들어가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게 뭐야? 전사인자이다. 전사인자. 그래서 전사가 뭔가 이제 뒤에서 제가 얘기할 거예요. 지금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전사. 근데 기본적으로 저런 거 알아야 돼. 그래야지 자꾸 이제 인터넷 나오는 것도 자꾸 알아듣고 이제 하다 보면 한 이 정도까지 좀 알면 자꾸 이제 반복돼. 근데 하다 보면 반복돼 진짜. 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얘기할 거예요. 오늘 처음 들으니까 또 약간 당황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 세 단계 볼게요. 그럼 시토카인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 INF, 뭐, TNF 여기 보면 쭉 있고, 그 다음에 인터루킨. 이게 인터루킨 2, 3, 4 번호 막 붙어 있고 막 그래. 이런 것들이 다 사이토카인, 시토카인이라고 하고, 이게, 아까 뭐랬어요? 이게 효소라고 그랬어요. 효소. 이게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런 전사인자를 활성화시키는 단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사람들이 연구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지금은 넘어가요. 그리고 그러면 해보고, 그럼 시토카인, 제가 친절하게 또 시토카인이 뭔가 또 제가
이제 찾았어요. 그럼 시토카인은 뭐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토카인, 시토카인 계속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면역세포. 우리가 면역 하잖아요, 이제. 면역세포에서 비교적 작은 단백질. 진짜 작은 거예요. 단백질 일단. 작은 단백질 혹은 당단백질. 당단백질은 별거 아니에요. 당하고 단백질이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두로서 이제 세포 내 신호 전달. 자꾸 신호 얘기가 나오죠. 신호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무조건 어떤 내가 세포가 있으면 세포를 둘러싸는 막이 있다고 그랬지. 세포 막에서 이 외부에서 오는 신호를 다 감지를 해요. 외부에서 오는 신호를 다 감지를 해. 그때 신호가 계속 들어와. 그래서 막이 중요한 거예요. 세포막에 보면 그럼 그 신호를 감지하는 세포막에 그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수용체.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세포 내 신호 전달과 면역 반응의 조절에 필수적인 작용을 담당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그림 뭐 재밌게 잘 찾아놨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사이토칸들인데 비세포가 일종의 면역세포거든요. 면역세포한테 이런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제 신호를 주면 받은 신호는 뭐냐면 명령서. 그러니까 명령을 받은 거야, 이제. 어떤 명령을 딱 내리는 거야, 이제. 야, 니네 딱 뿌려주면 이걸로 해가지고 형질세포로 분화하라고 써있군.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저건 이제 재밌게 지금 보니까 표현해 놨는데 이런 원리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자생물학에서 지금 연구하는 그런 분야, 면역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보면 돼. 그래서 시토카인 종류가 보면 인터루킨 U, 아까 봐서 IL로 약자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터페론, 들어봤죠? 인터페론 이런 거. 종양 괴사인자, 이걸 TNF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이제 시토카인 종류. 그냥 신호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기 요거랑 나치랑 지금 윈트까지 했어죠? 세 가지. 요거는 두 개는 비정상적인 세포 신호라고 그랬고, 지금 요거는 지금 전사인자까지 했어요. 그죠? 그럼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뭐 할 건가? 짱, 넘어가 보면. 자, 이제 여기까지는 끝났고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비정상적인 세포 대사. 지금 저게 쭉 지금까지 했던 거 지금 복습하는 거 잘 보세요. 그래서 대사 치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잘 좀 이해를 해야 돼. 저게 그 뒤 책에 나온 내용들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세포 대사라고 그랬어. 제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 그 책에 보면 이런 삼각형이 있어.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인 영양소가 세 가지 뭐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 영양소 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시 한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요거 세 가지. 그래서 삼각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볼게요. 여기 글루코즈라고 되는 게 그럼 뭐겠어요? 글루코즈는 포도당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수화물을 대표하는 그냥 가장 작은 단위 포도당. 여기는 포도당 대사와 관련된 부분. 자, 그렇게 봐야 돼, 표를. 표 보면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이렇게 보면서, 근데 굉장히 잘 그려놨어, 이거를. 그 다음에, 패티 애시드는 지방산을 말해요. 그러면 지방 대사와 관련되는 부위를 이렇게 표현했고, 여기는 글루타민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뭐랬어요? 글루타민이 뭐라 그랬죠? 아까 맨 처음에 내가 했죠. 글루타민은 아미노산이라고 했어요. 아미노산이 거의 한 20가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미노산 하면 아미노산 종류가 거의 20가지가 돼요. 우리 몸에서 저희 활동하는 게. 그래서 20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글루타민 하나 찝어서 이제 얘기를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 해놨어요. 그럼 여기는 단백질을 담당하는 부위겠죠.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모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고 있는 지방이 되는 거고, 포도당이 나중에 몇 개 모여서 나중에 탄수화물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대사인데, 자, 이게 그림 뜻한 게 뭐냐? 우리가 탄수화물 딱 들어와서 이걸 대사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그게, 대사는 뭐랬어요? 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 바로 그 에너지를 쓰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복잡한 대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게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인데, 자, 보면,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 지금 보면 대사가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루트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이게 다 그 포도당을 대사하는 루트가 5가지구나. 그럼 밑에 있는 지방은 다 치면 8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씩 다 보면.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루트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IGF-1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몇 가지를 이제 여기 6가지를 지금 대표적으로 대사를 루트로 해놨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뒤로 넘겨가지고 쉽게. 이거 이제 대사 내가 할 때 그 강의했던 건데, 포도당이,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했어. 그럼 포도당이 이제 하나가 우리 이게 세포의 세포. 우리 보면 60조나 되는 세포가 있다고 했는데, 세포 하나로 들어왔는데, 얘가 바로 에너지를 쓰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세포 질로 딱 들어오면, 여기 밖에서 해당 작용. 해당이 뭐예요? 해당? 해당. 당이 분해가 된다. 다시 한번 당이 분해가 된다. 포도당도 작은데 얘가 또 분해가 되는 거야. 작게. 에? 더 작은 피루부산이라는 걸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걸 해당작용이라는 거야. 이게 그나마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표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 돼. 그래서 그래야 대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이 피루부산을 밖에서 일단 당이 분해가 되는 과정을 거쳐요. 이게 해당작용이에요. 당이 분해가 된다. 영어로 여기 보면 글라이콜라이시스라고 해요. 이거 갖다가 글라이콜라이시스. 저걸 해당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미토콘드리아라는 데로 들어가요. 세포에서. 제가 계속해서 대사에서 중심은 뭐라 했어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했어요. 미토콘드리아. 왜? 여기서 일로 들어가야 에너지가, 여기 ATP가 에너지라고 했는데 에너지가 쏟아져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공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우선 여기서도 에너지가 나오긴 나와. 이게 그때 2개 나온다 그랬어. 일단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이 피루부산, 그러니까 이 포도당이 바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응? 바로 못 들어가고 피루부산 거치면서 아까 아세틸코에라는 게 나왔는데 그 아세틸코에로 중간에 또 변하는 과정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중심인데 그건 이제 여기서 생략이 됐고, 일단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면 요거 아주 유명한 회로예요. TCA 회로라는 거. 아니면 크랩스 회로라는 게 있어. 이걸 다른 말로 크랩스 회로. 계속 그런 얘기 나와. 그러니까 이 회로라는 게 있어. 삥삥삥삥 돌아 한 바퀴. 그러니까 여기서도 ATP가 2개가 나와.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산화적 인산화라는 과정을 또 거쳐. 여기서 에너지가 한 36개가 쏟아져 나와요. 여기서 뭘 만나냐면 산소를 여기서 만나게 돼요. 어? 그래서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제 만드는 게, 이걸 우리가 에너지 대사의 가장 기본으로 제가 또 설명을 했습니다. 자꾸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그래서 여기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 영어로 여기 보면은 옥스포스라고 그래요. 오키다티브 포스포릴레이션. 그러면 지금 여기서 딱 2가지를 제가 설명한 거예요. 지금 포도당 대사하는 과정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당이 분해되고 여기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산화적 인산화라는 과정 거쳐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표를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럼 나머지 이런 과정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아직 다뤄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건 이제 포도당 얘기예요. 포도당. 그래서 포도당과 관련된 이런 과정. 여기 보면은 이제 지방산과 관련된 그런 각각 과정들은 다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단백질과 관련된 거 있고. 자,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여기서 옥스포스란 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옥스포스가 뭐랬어요, 그래서? 옥스포스가 산화적 인산화라고 했어요. 산화적 인산화. 그럼 저거는 포도당이 들어와서, 세포 들어와서 밖에 세포질에서 당이 분해되고 나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는 과정, 옥스포스. 요 과정을, 이 과정을 여기서 이제 타겟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옥스포스가 그거예요. 산화적 인산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말하는 이제 포도당과 관련된 그 대사를 여기서 관장해 준다는 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기초가 없으면 사실 이해하기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입원하시면 처음에 몇 번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좀 반복했는데 저거 안 들으면 저 대사라는 게부터 그 말도 어렵고, 근데 이런 말들이 계속 대사치료 이게 계속해가지고 나오거든, 반복적으로.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남은 거. 이제 남은 게, 이거 NK, 카파, B란 게 남았고, mTOR라는 게 남았어. mTOR라는 게 남았는데, mTOR는 여기 보면 여기 나와요, 여기. 그럼 여기 뭐예요? 단백질 부위예요. 그래.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한 거야, 사실. 이제 mTOR 하면 단백질과 뭔가 연관되어 있구나,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걸 얘기할 건데,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글루타민이 나와. 그러면 이제 글루타민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글루타민과 다른 아미노산을 차단해서 암을 굶기기.
암을 굶기는데 포도당을 차단해서 굶기는 방법, 지방을 차단해서 굶기는 방법, 아미노산을 차단해서 굶기는 방법, 이걸 다 사용해야 된다고 그때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한 가지만 딱 차단해 보니까 처음에 뭐랬어? 암이 뭘 좋아한다고? 그래요. 지금 그냥 알고 있는 게 암이 당을 좋아한다고 그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거랬잖아. 맞긴 맞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니까. 당을 좋아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케톤식이니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당을 줄여봐 자꾸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당을 딱 줄이는 걸 요를 딱 막았단 얘기야. 어떤 약이. 잘 보세요. 이걸 딱 맞고 나니까 암이 딱 처음에는 약간 움찔해. 막아버리니까. 그럼 그냥 굶다가 얘가 다시 살아나. 알고 봤더니 이렇게 보면 포도당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포도당만 해도. 그럼 여기를 막아버리니까 다른 길을 이용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응? 여기를 차단, 야, 너 그럼 여기 내 해가지고 너 포도당 내가 공급 안 할 거야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막아버리니까 요 약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치료를 갖고 안 된다는 얘기네. 결론적으로는 한 가지 치료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암이 또 이제 금방 얘가 똑똑해가지고 그럼 여기만 있니? 하면서 이제 이 길을 또 이용하더라. 그러면 이제 요번에 또 포도당 몇 개를 또 막았어. 막았더니 처음에 완전 당하다가 포도당만 내가 이용할 줄 알아?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잘 몰랐어. 얘네가 지방 이용 안 할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또 지방도 이용하더라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더니 어떤 거는 최외의 어떤 암들은 보니까 처음부터 아예 포도당이 아니라 이 글루타민이랑 아예 아미노산부터 이용하는 암도 생기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당을 좋아한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기초적인 얘기.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있고 너무 그러니까 알면 할수록 이게 계속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이 대사치료 개념이 어떤 한 가지만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처음에 막을 때 그래서 루트를 여기도 막고 여기도 막고 여기도 틀어막는 그런 방법을 쓰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글루타민, 이거 하나라도 알아놓으세요. 혈액에서 가장 풍부한 아미노산인데 뭐 음식을 통해서도 섭취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통해서 섭취될 수 있고 저 보면 DNA나 세포기화 이런 것들을 생성에 이용되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뭐 글루타치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옥스포스 또 나오네. 아까 뭐랬어요? 옥스포스가 뭐랬어요? 이제 알겠어요.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적 인산화 ATP 만드는 과정, 옥스포스 계속 이제 이거 계속 반복돼 이제 이것도 차단하고 크랩스 회로 여기 크랩스 회로라는 게 아까 뭐랬어요? 제가 이거 TCA 회로라고 했어요. TCA 회로, 크랩스 회로란 말로 다른 말로 써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글루타민 이런 역할을 하는 거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우리가 차단해 보자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암 치료를 위해서 암이 이용 못하게, 암이 이용 못하니까 암을 굶겨 죽이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 IGF-1도 있고 했는데 여기 mTOR가 나오네. 그 중에 이제 오늘 이제 나온 거 mTOR라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mTOR는 뭐냐? 요거의 약자예요. 마말리안 타겟 오브 라파마이신이라 해가지고 이게 마말리안은 우리가 포유류 알죠? 우리 사람도 포유류예요. 이 포유류 동물에서 또 나오네. 세포 내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단백질 효소다. 효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효소. 이런 반응이 있어가지고 효소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효소의 일종이랍니다. 여기까지만 아셔도 돼요. 되고 그 다음에 인산화시키면서 단백질 합성을 제어하는 동시에 세포 크기 조절을 하고 또 뭐 인슐린 또는 성장인자 영양 에너지 상태 산화하는 상태의 세포 내 환경 정보를 통합해서 여기 전사 또 나오죠. 전사 번역. 여기 나중에 이제 제가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시간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포의 크기나 분열 생존 등의 조절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세포의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다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mTOR 이런 것도. 결국에는 여기 나온 셀인, 뉴클레스 셀비지, 대형 작용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말한 아미노산, 아미노산을 통제하는 그런 이제 루트란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글루타민을 아예 분해하는 과정도 있어요. 글루타민을 분해하는 과정. 아까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이 해당 작용이라고 했죠. 포도당을 분해를 일단 해야 돼. 글루타민도 그냥 이용 못하고 글루타민도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이용해야 되니까 이 과정 아주 중요한데 아미노산이 글루타민을 분해해서 새로운 단백질이나 효소 핵산을 만드는 데 이용합니다. 자, 이 글루타민 분해 과정은 3중 음성 유방암, 췌장암, 폐암, 림프종, 교모세포종 등을 포함한 많은 공격적인 암. 굉장히 좀 공격적인 암이라고 알려진 암들이 몇 개 있어요. 유방암 중에서도 3중 음성, 그리고 뭐 췌장암, 난소암,
지금 말한 대로 혹시 뭐 이제 이런 것도 전립선암도 뭐 원발암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전이암의 특징을 가집니다. 이거 이제 글루타민을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암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굳이 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녹차도 이걸 지금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이게 보면 녹차 같은 거, 그래서 녹차 많이 드세요. 녹차 같은 것도. 이게 뭐 나머지는 이제 지금 여기서 다룰 건 아니고, 이제 그래서 여기를 지금 다뤘어요, 여기. 응? 여기 지금 하는 거. 그 중에 엠토르란 거. 그래서 요걸 지금 다뤄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아까 옥스포스랑 여기 해당 과정, 엠토르 정도, 세 가지 정도 지금 여기서 통해가지고 다뤘고, 결국엔 지금 여기까지 했고, 마지막 요거 이제 비정상적인 성장인자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차단을 하면 전이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거 해가지고 지금 요게 나온 것들 저번에 한번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이거는. 됐고, 요거 정리하면 그럼 어디까지 했냐면, 엠토르까지 했으니까 요거 하나 남았네. NK, NF, 카파, 베타, B까지 요거 하나. 마지막 이런 것들 신호까지 했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NF, 카파, B는 뭐냐? 핵, 인자, 카파, B라고 해서 핵, 인자, 카파, B는 이것도 계속 나와요. 이게 암과 관련돼서. 이 DNA의 전사 과정. 이거 지금 또 나오네. 그쵸? 전사 과정. 전사. 이제는 이제 귀에 들어올 거야. 전사. 근데 다음 시간에 가면 전사가 뭔지 이제 알려줄 거예요. 전사. 이렇게 되면 궁금하잖아요. 이제 전사가 뭘까? 그래서 이제 DNA 전사 과정, 또 사이토카인. 아까 사이토카인 잠깐 했죠? 그냥 사이토카인 신호라고 보면 돼. 신호. 어떤 신호구나. 주는 거. 명령서. 딱 뿌리는 거. 명령 이렇게 내리고 하는 거. 그런 신호. 어떤 신호가 있어야 내가,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면역이 있는데 면역 반응 예를 들어가지고 밖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했어. 그러면은 애들이 면역세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걔네가 쭉쭉쭉 신호 통해가지고 외부에서 침투했다는 그 신호가 와. 그래서 그 면역세포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생성과 세포의 생존에 관여하는 단백질 복합 체이다까지만 알면 돼. 그냥 여기까지. 근데 어떤 역할을 하냐. 이 NF 카파 B로 있는데 핵인자 카파 B는 염증 반응. 염증도 우리 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염증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또 나오네. 전사. 전사가 도대체 뭐길래 자꾸 전사가 자꾸 나와. 전사 조절. 이거 하다 보면 이거 나오네요. 그렇죠? 염증성 질환과 이런 자가면역 질환, 폐혈증 쇼크나 이런 바이러스 감염, 면역계 발달 이상 등을 초래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지금까지 현대에서 연구한 거예요. 유전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이용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테스리, 너치, 옥스포스 이거 지금 다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 니클로사마이드가 타겟으로 해서 결국에는 항암작용을 일으킨다. 그걸 여기까지 했고, 이게 바로 DNA, RNA, 단백질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과정 할 건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쵸? 훌륭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들어주셔가지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